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파월의 양적 긴축 종료를 시사한 발언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유동성 기대감이 좀 있는 내용이었고, 또 부동산 정책은 국내 유동성 기대감이 있는 재료였잖아요. 이게 이제 어제 반영되지 않았던 삼성전자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큰 폭으로 시장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나오션 제재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없진 않거든요.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의 선택을 강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향후에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경계 요인은 크게 작동하지는 않았고요. 외국인들 오늘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대형주를 고르게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기계, 제약, 금융, 화학 이런 거 샀는데, 반면에 이제 운송 장비, IT 서비스, 전기전자는 또 매도해서 업종 내에 어떤 큰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제약, 금융, 건설, 로봇,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제가 일요일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과매도권 진입하면 그동안은 이제 눌렸던 종목군들이 움직인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가 과매도권 내려가다 보니까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이외에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다 올랐어요. 오늘 열린 아시아 증시는 전부 다 플러스가 나서 미증시가 좀 주춤거리긴 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이렇게 세게 붙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그다음에 파월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로 시장을 엮어서 이제 올린 걸로 보여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죠. 3,70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전 업종이 사실상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험 업종이 유일하게 하락했거든요. 근데 보험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도 하나만 마이너스였어요. 예, 삼성생명 하나가 마이너스였고 나머지 종목도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은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업종이 다 오른 것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2% 정도 올라가는데, 오늘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가 1311개. 예, 그러니까 1300개 넘게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1300개 올라간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4월 10날. 그때 이제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막 글로벌 그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관세 부과하고 표 보여주고 그때 폭락했을 때, 그 이후에 급반등 나올 때, 그때 이후에 가장 많은 상승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어떤 특정한 종목이 주도한 게 아니라 이제 과매도권 상태에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까지 죄다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건 하나오션 관련된 생각보다 그렇게 큰 재료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신한증권이나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나온 보고서를 제가 인용해서 설명드리면, 이 하나오션의 미국자 회사가 중국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협력이 별로 없는 거다.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저 회사 거 안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저기 판 적이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도 없는데 그냥 저거는 상징적인 압박이구나. 물론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기업들로 확산이 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건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지만, 일단 어제 나온 뉴스 보고 처음엔 놀랬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별로 피해도 없는 건데, 협력이 있어야 협력 중단할 때 타격을 받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어차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정도 되면 아마 뭔가 타협이 나서 이런 리스크도 좀 지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제 하락이 피크 대비 110포인트 빠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오버한 거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파월의 발언. 파월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시점을 찾아가다 곧 몇 달 이내 이제 종료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양적 긴축은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돈을 막 빌려줬다가 이걸 이제 회수하는 건데, 우선 그 전에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있거든요. 양적 완화는 시장에 돈을 막 푸는 거. 어떤 방식으로 푸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전당포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전당포 아는 분은 좀 연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연준을 전당포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아무 물건, 그러니까 아무 채권 다 가져오면, 이게 국채가 됐든 아니면은 부동산 관련된 채권이 됐든 아무거나 다 가져오면 우리가 돈으로 다 바꿔줄게. 만기가 언제가 됐든 다 갖고 와, 다 바꿔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채권이면 돈으로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 가서 미국 국채 주면서 이거 TV로 바꿔주세요. 이거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연준에서 다 돈으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만기가 언제가 됐든.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장에 갑자기 돈이 확 넘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경기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또 그 가지고 있는 국채가 또 만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또 이걸 갖다가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돈을 또 갚아야 되는데 연준에서 그걸 갖다가 만기 괜찮아. 1년 또 연장, 1년 또 연장 이렇게 되면서 돈을 계속 풀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너무 돈을 많이 풀었고 경기가 또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반대로 양적 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만기 됐으니까 이제 돈 갚아라. 예, 만기 됐으니까 이제 돈 갚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채권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 매장에서 이제 판다. 근데 갑자기 시장에 채권을 확 이제 뿌려버리면 그 채권을 누군가 또 사야 되니까 시중에 돈이 또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증가가 아니라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어떤 이제 변화가 막 생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은근히 축소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국채가 한 달에 한 250억 달러? 국채 한 50억 달러?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채권이 350억 달러인가 250억 달러인가 그럴 거 아마 350억 달러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0억 달러 정도 연준이 계속 유동성을 빼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0억 달러만큼 유동성이 시장에 좀 유지가 되는 또는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미국의 돈이 더 풀리는 거다. 이렇게 다르게 보면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 봐서는 금리 인하는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리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뉴스들도 보면 부동산 정책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세제 정책 빠진 거다 얘기했지만 세제 정책도 이제 꺼낼 수 있어 이렇게 했고 오늘 부동산 정책이 제법 좀 세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분석가들은 머니무브라는 거는 이제 돈이 돌아다니는 거.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던 자금 또는 대기 상태에 있던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주식시장의 일부라도 좀 넘어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증시가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상승폭이 더 컸던 그런 이유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진심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됐고, 그 다음에 히토류 규제에 대해서도 좀 긴장감이 좀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일단 중국이 히토류를 공급망에 영향 줄 정도로 이제 통제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 낸 데다가 주요 기업들이 히토류 통제 가지고 별로 영향 없어 뭐 이거 당장 생산에 차질 없어 이런 메시지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에 뭔가 자꾸 건드리고 긁고 있긴 한데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여기에 이제 또 삼성바이오도 실적 되게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뭐 장중에는 이제 7% 급등이 나오고 뉴스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에 여기에 이제 또 제약까지 더해져 있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실적은 다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걸리는 건 그 양쪽에서 제재하고 맞대응하는 게 끝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시장이 수월하게 쭉쭉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식용유를 단절한다고 이게 깐깐하게 쪼잔하게 식용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식용유 만드는 게 콩이잖아요. 콩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대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에 콩을 많이 사주고 그럼 이제 미국은 중국에서 또 식용유를 사주고 뭐 이런 거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단절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식용유를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 생산하려면 미국의 이제 농가들이 지금 중국에 콩 팔다가 그 콩을 못 팔게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서 콩을 직접적으로 사들여가지고 그걸로 식용유를 만들어 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타겟을 정해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농가가 난리가 나서 이제 문제가 되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막는 차원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식용유로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뭔가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또 다음 카드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하루 이틀 또 출렁거리는 그런 재료로 또 작동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주요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어제 하락한 거를 이제 그 이상 이제 만회가 되면서 오늘 95,0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PBR 밴드 상단을 다시 한번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가 오늘도 큰 폭으로 올라갔죠. 증권사에서 공장 풀가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되게 올라갈 거다. 그래서 뭐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종이 또 오늘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눌려있던 종목들이 조금씩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으로 주식시장에 좀 돈이 넘어오겠지, 이런 기대감에 이제 증권주가 좀 강하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들이 강한데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제일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갔던 게 소재 쪽 종목이었거든요.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솔브레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었는데, 최근에 장비주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렇다고 소재가 끝났다 이건 아니고, 소부장 내에서도 이렇게 좀 주도권 바꿔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미반도체가 또 오늘 두산 테스나 쪽에 강했죠. 그래서 장비 쪽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 요것도 이제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오늘 외국인들이 워낙 선물을 적극적으로 사서 시총 상위 14위 중에서 하락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25위 중에서 3개 하락했나? 하여튼 아까 얼핏 봤을 때 이제 그랬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고르게 다 올라가서, 이게 뭐 과매도권에서는 특별하게 차별을 잘 안 둬요. 일단 이제 올려놓고 보자, 이런 정서들이 있어서 이렇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강했죠. 이제 로봇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장중에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플러스로 돌려서 이번 주 계속 강하게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추세는 좀 유지가 됐던 거로 보여집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 오늘 선물, 현물 다 매수했는데, 오늘은 선물 쪽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금융투자의 매수를 유발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외국인들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바이오 이렇게 이제 매수를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에 한 달 동안 보면, 거래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보면은 하루 빼고 계속 매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진심. 근데 하이닉스는 조금 오락가락하죠. 오늘 3천억 원 이상 이제 되게 많은 매도를 했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바이오, 한미반도체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을 좀 집중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들은 오늘 금융투자가 워낙 세게 들어와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매수 쪽에 퍼진해 있을 수밖에 없죠, 구조로 보면.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워낙 많이 매수해서 대형주가 고르게 매수로 들어가 있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로봇, 오늘 로봇을 되게 열심히 샀어요. 로보티즈, 뭐 휴림 로봇 해가지고 쭉 이게 로봇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매수 상단에 쭉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거, 엔터주는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최상단이 로봇을 양쪽이 다 매수했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가 됐고, 이제 엔터주는 양쪽 다 매도하는, 이게 그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한류 관련된 그걸 좀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엔터주는 약간 좀 매도 우위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뭐 정리해보면, 그 미중 갈등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셧다운도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쭉쭉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변동성은 계속 요란할 것 같다. 그렇지만 추세가 깨진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틈에 이렇게 종목들이 좀 변하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수 말고 종목 수급 변화 좀 집중해야 된다고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좀 그 시각은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 오늘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 시장이 완전히 좀 정리가 되려면 히토류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무역 갈등으로 빠졌던 종목들이 살아나고,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코스피 아직도 과매도권이에요. 이번 주 내내 과매도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과매도권에서는 상승 종목 시도하는 종목들이 이전보다는 좀 많아진다.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이외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순환매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종목이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업종이.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등판이 되는지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추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정책,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정책이 주식시장에 자금을 유입 실제로 시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부동산 자금하고 주식 자금하고는 별개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기대감 가지고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는 한 5번 보여드린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코스피의 목표 지수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말씀드릴 때 1차적으로 PBR 밴드 1.3배 정도. 예, 이제 그게 이전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올라갔을 때 1.3배에서 막혔으니까 1차적으로는 2,300. 그래서 제가 3,800 정도가 되게 중요한 이제 기로점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서 1차적으로 큰 고비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제가 보는 거는 보통 PBR 밴드에서 하단에서 2배 정도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뭐 0.6배였다. 그러면 뭐 1.2, 1.3 정도, 뭐 0.8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1.6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적용을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뭐 1.8배? 예, 1.8 정도, 1.6, 1.8 그 사이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봐야 돼서 그 다음 목표로 보는 거 제가 4,800 정도 왔다 갔다 보는데 그건 뭐 한참 먼 얘기니까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3,800이 별로 안 남았어요. 오늘 같이 올라가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진짜 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매물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어떤 PBR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새롭게 실적 추정치가 확 상향되는 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나온 거 말고 뭔가 추가적으로 동력이 될 만하게 좀 나오는지 이 부분들도 계속 살펴보면서 또 그때마다 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최근에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갔던데 오신 김에 눌러 앉아 주셨으면 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재밌는 방송, 웃기는 방송도 좀 많이 해볼게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